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1986년 월북한 최덕신의 아들 최인국이 월북한 사실이 북한 매체에 의해 알려졌습니다. 대를 이어 월북한 부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NKTV 김은광 대표님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여러 가지 이슈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왜 하필 지금 이런 월북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지금 북한은 오늘 김일성의 25주기를 맞죠. 꺾어지는 해다 보니까 이벤트가 필요합니다. 네. 그 이벤트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중국에 있는 김일성의 전 연고자들 딱 데려왔고요. 네. 그리고 또 여러 김일성이 생존에 있을 때 관계를 맺었던 국제적 인물들, 주체상 연구소 이런 작자들이 속속 도착했죠. 근데 이것도 좀 약했어요. 큼직한 게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러던 중에 아마 이 타임을 딱 맞춰서 지난 7월 6일에 북한에서 놓고 봤을 때 가장 남쪽에서 직급이 높았던 그런 탈남자 가운데서 최덕신 꼽죠. 그의 아들을 데려감으로 해가지고 이 집은 대를 이어서 우리 김일성에게 북한 체제에 충실한다. 이런 남조선 인민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또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태양 강국이라고 떠들어대고 있는 칸에 이게 바로 남한 사람들의 민심이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요 사이에 이제 이런 탈남 사건을 계획하고 아마 저는 이게 본인의 어떻게 불연 중에 결심한 게 아니고 북한하고 사전에 다 교감이 있었고 평양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된 이런 탈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어디서 출발했는지는 잘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요. 어쨌든 평양에 공항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출발지가 어디로 예상이 되나요? 중국이죠. 중국 단동이인지 베이징일지 그건 몰라도 하여튼 비행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그 현장에 나갔던 맞이하러 나갔던 사람들은 북한의 최고위층은 아니더라도 이 통전부 쪽에서도 마중 나갔고 특히 이제 그 사람이 앞으로 북한이 활용해 쓰려고 하는 가짜 위성당이 있거든요. 천도교 충우당. 이건 이름뿐입니다. 천도교인들이 북한에서 생존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건 거짓말이고요. 그런 위성당, 거짓 당에 지금 당수가 자리 비었거든요. 이것도 채우면서 어떻게 이제 남한 실정을 최근까지 잘 알고 있는 그가 대남 공작에서 뭔가 할 수 있을 게 많다라고 이게 판단에 따른 것 같습니다. 최덕신이 북한에 있던 시절에 위상이 어느 정도 됐었나요? 사실은 그 사람이 북한에 있은 기간은 3년밖에 안 됩니다. 1986년도에 왔고요. 그리고 89년도에 사망했거든요. 그러니까 3년 동안에 북한 사람들한테 알려져야 크게 안 알려졌죠. 그러나 네.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86년도면 지금 굉장히 사회주의권 붕괴와 관련해서 엄청난 북한은 데미지를 입고 주민들이 이제 다 신심을 잃었을 땐 그때 좀 놀랍게도 어떻게 이제 남한에 애무장관을 하던 사람이 이렇게 돌연뜻 김일성 한때 와서 이렇게 김일성의 그 생존에 품었던 뜻을 자기가 통일에 일조하고 좋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굉장히 너무 이해 안 됐고요. 그러나 일반 주민들의 경우에는 도착했다라고 하는 노동신문이 뉴스 한 쪽지만 읽고 끝이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예술 영화를 하나 만듭니다. 영화 최덕신의 전생에 대해서 그가 왜 김일성의 노복이 되기 위해서 북한을 왔는가 최덕신에 대한 일대기를 그린 거 있는데 그게 이제 아마 통해서 다 과장되고 부풀려지고 자기들한테 뭔가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나왔죠. 그 최인국이라는 사람은 왜 월북을 했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하시나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좀 잘 알려진 게 없으니까 저도 판단하기 어렵지만은 아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들이 다 북한에서 일단 김일성이 노복으로 북한 체제에 정말 충복이 돼서 살다가 돌아갔으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아마 자기도 북한에 가면 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대해줬던 그 수준에서 연말을 좀 보장할 수 없을까 말년을 이런 타산이 있겠고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제 이기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도 북한에 공작이 있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원래 가자면 벌써 갔어야 되죠. 네. 가족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런데 그 가족을 시집장가 보내고 훨씬 더 남을 그런 나이란 말이죠. 그런 거 보면 북한의 아마 그 천도교 총무당 위원장이라고 한 그 자리는 그래도 상당히 남한에서 인지도가 있는 인물로 채우고 싶어 해요. 그래야 누가 봐도 뭐 여러 가지 행사할 때 누가 나왔다, 천도교 총무당 나왔다고 하면 그것이 명분을 가진단 말이죠. 명분이라기보다 그럴듯한 그림이 나오죠. 그래서 공문을 드렸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참 너무나도 이제 황당하고 너무 참 개탄스러운 거는 이게 지금 오늘날에 너무나도 이제 북한에 대해서 무경각하고 북한에서 이게 친북적인 이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국민들 속에서 우리의 대한민국을 버리고 간 그 사람에 대해서까지도 마치 뭐 거주 이전이 자유 이런 자유민주 체제 안에서 이야기하는 개념까지도 막 서슴없이 정부가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정부인지 무슨 정국인지 우리 국민들이 오해를 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개탄스럽거든요. 사실 통일부에서 한 발언인데요. 통일부에서 새어나온 발언입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는.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입북을 계속해서 북에 있는 가족도 만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관리를 전혀 안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안 했죠. 그러니까 이번 그 한 사람이 그냥 자의적으로 갔다. 그 사람이 일일이 방북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정부는 알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면 통일부를 만들어 뭐 합니까? 그래 신청 안 해도 문제가 없고 또 그리고 거주 이전의 자유를까지 들먹인다고 하면 통일부의 존재 자체 사실 필요 없단 말이에요. 통일부는 방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전 사후 이게 그 듣고 그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쭉 해서 한 가지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그 갔다 온 어떤 이후에 감상이라든지 그 방북 보고서를 들으면서 사전에 예측을 해야죠.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체제 안위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남북 관계 고려상 생각해 봤을 때 이게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지 않았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사전에 조치를 해야 되죠. 예방조치. 간 다음에 그 사람 자의적으로 간데 정부가 어떻게 하라는가 하는 것은 심히 무책임한 일이고 오히려 가기를 바람하지 않았느냐. 오히려 우리 정부가 그 사람이 월북하기를 바랬다. 예. 그래서 가가지고 김정일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건 문재인 정권 다른 정권 같았으면 이 최인국이 갔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뭐 우리 언론들의 어떤 시각도 아주 예리할 것이고 그리고 국민들 속에서도 비판의식이 높을 거란 말이죠. 보통 사람들이. 왜? 실제 남북한에 저희는 북에서 남쪽으로 왔습니다만 북한 사람 저를 욕하지 않습니까? 또 남쪽에서 북으로 갔을 때 우리 국민들이 우리가 같이 사는 이웃에 살던 사람이 갔으면 그거 별로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판단해 봤을 때 저는 아마 이 사람이 감으로 해서 북한 정권 지켜보겠죠. 너 남쪽에서 이 사람 온 걸 가지고 뭘 하느냐. 근데 정부가 저렇게 거주 이전 자유를 이야기하고 언론들도 둘을 뭉술하게 이야기한다면 결국은 왜 할 말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천치들 결국은 점점 더 호구로 보지 않을까. 이게 제일 우려스럽거든요. 사실 제가 정부 관계자라면요. 좀 더 조사를 해보고 첩보를 받아들여서 이 사람이 진짜로 월북한 건지 아니면은 납북이 된 건지 이게 무슨 쇼를 한 건지 그렇죠. 그 사람의 고문을 받아서 쇼를 한 건지 뭐 이런 거를 좀 알아보겠다 이런 얘기라도 하는 게 정상일 것 같은데 왜 그냥 저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나는 자진 월북했으니까 월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정상은 아니죠. 예, 그 소리도 빼고 영주를 목적으로 북한의 공식적인 보도를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정확히 이야기하면 뭐 예전 용어로서는 월북이고요. 예. 그러면 지금 용어로서는 저희 탈북자라니까 그 사람 탈남자란 말이에요. 탈남하잖아요. 탈남. 예. 탈남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또 이런 걸 좀 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양에 그 제북 통일 촉진 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저희는 탈북자고 이 탈남자들이 좀 들어 있었어요. 네. 지금도 예. 많고 좋고 있습니다. 제가 있던 함흥에서도 뭐 한 30살 나이 차이 되는 사장님이 그 여성이 마음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세계 어디 나라 가도 와이프가 쫓아올 게 아니겠어요. 근데 북한에 간다면 와이프가 못 쫓아올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북한에 가서 살았어요. 아하, 함흥으로. 네, 함흥으로 와서. 저기 눈이 맞은 여자와 함께 눈이 맞은 여자. 둘이 같이 갔다는 네, 거예요? 30살 차이. 이야. 그런데
그런 사람 포함해서 예. 북한에 이런저런 뭐 DMZ에서 탈주한 사람, 그 다음에 또 해외 기업 나갔다가 돈 궁져가지고 기어간 사람, 사람 엄청 좀 돼요. 적어도 제가 알기로서는 100명은 훨씬 넘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건물 자체가 엄청 크니까. 그런 사람들을 모아다가 평양시 보통강 구역, 이 보통강 옆에 제북 평화통일촉진협회라고 엄청난 간판을 걸고 건물을 아주 의리하게 지어줬어요. 거기에서 간 사람들이 다 거기 들어가요. 아, 거기에 뭐 일종의 직원이 되는 건가요? 네, 먹고 사는 직업 되며, 내가 정말 북한이 대남 정책 수행을 위해서, 조국 통일을 위해서 내가 역할을 하라. 그래서 이제 거기다 넣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압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간첩들, 파견할 간첩들에게 남한의 현지 문화와 현지 언어와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알아야 될 기본적 상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역사, 지리, 전통 이런 걸 다 교육하는 교육관으로서 작용하고요. 그 다음 또 뭐냐면 사이버 부대를 갖다가 이 심리전하는 작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이 벌어진 게 아마 2005년경부터 되는데요. 그때 올라온 글들 보면요. 막 들켜요. 이게, 북한 놈이 썼네. 네. 이렇게 막 알리더라고요. 북한 용어도 쓰고. 그런데 최근에 거는요. 엄청나게 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마치 여기 사람이 쓴 것처럼 훈련을 준단 말이죠. 저도 요즘 북한 매체 보면요. 예. 마치 우리 쪽에서 이렇게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쓴 글처럼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렇죠. 예. 특히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기가 가장 대표적인데요. 예. 그 기사들은 정말 우리 사람들이 읽고 이거 설익은 단어 처음 보는 용어 때문에 반응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기들이 사투리는 다 빼고 그리고 남한에 쓰고 있는 용어들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런 훈련을 주고 그다음 직접 본인들이 군인이 되거나 본인들이 또 그런 파괴 암의 공작에 참여하겠죠. 그거를 총괄해야 될 그런 사람이 누군가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인물로서도 아마 전국을 좀 쓰려 하고 좀 뭔가 들어온 지 오래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예. 최근에 이제 뭐 북한에 월북해서 들어간 사람들인 경우에는 대체로 뭐 경제적 비즈니스를 하다가 들어간 사람들이 많아요. 와이프를 피해서, 혹은 남편을 피해서, 그 다음 돈을 쫓아오는, 빅군들을 피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네. 이렇게 정치적 목적으로 들어간 사람이 적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추동해야 되고, 휘동해서 북의 대남선전이 목적을 해야 될 그런 수장을 맡아야 될 사람도 필요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소위 탈남자들은 단순히 이렇게 월북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적대시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네요. 가게 되면. 그렇죠. 이제 말씀 정말 정확한 이야기인데 저희 탈북자들 중에 상당수는 사실 경제적 배가 고파서 중국으로 나왔다가 도전 세상에 내서 왔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 사람들 배고픕니까? 여기 사람들은 물론 각박한 데는 있어도 그래도 북한보다 이 먹고 사는 이런 풍요는 100배, 1000배가 나은 세상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 갈 때는 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과 어떤 이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통에 이 사건이 딱 터지면서 무슨 생각이 저절로 나오느냐면 그래 뭐 우리 노래 그런 게 있던 같은데요. 트로트에 철수도 가고 영희도 가고 나도 간다. 자 그러면 최덕신도 가고 최인국도 가고 유명도 가고 예.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 종북 좌파들 다 따라가라 평양에. 거기가 예. 그렇게 좋으면 그냥 다 가버려라. 평양 가서 너희들이 만들겠다는 뭐 그런 사람 중심의 세상, 그다음에 뭐 평준화된 세상, 평등한 세상, 뭐 그리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도 가구 청산 열심히 해가지고 일제 잔재 더 청산하고. 원래 자본주의 사회는 그렇게 좋은 것과 나쁜 것 그리고 정말 진보적인 것과 이 보수적인 게 다 섞여서 다양한 색채를 가지고 가는데 지금 이걸 가지고 한 몽둥이에 다 하나의 색깔로 단일화하겠다는 그런 시각이니까 그건 북한이 좋아하는 거란 말이죠. 대한민국은 그런 세상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가서 실컷 가라. 영희도 가고 철수도 가고 종북 좌파들도 이번에 최인국이 가서 뭐 대접 잘 받을 것 같으니까 당신들도 가서 만들고 싶은 세상을 만들어라. 이런 말이 막 스스로 나왔어요. 근데 참 슬픈 일이에요. 그죠? 대한민국 정부가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변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다는 것이 참 슬픈 일이고.
정보가 그렇게 나오면요, 이제 이후에 일어날 사태들에 대해서 정부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떤 책임이냐면, 최인국 사건에 대해서 저렇게 소재도 파악 안 하고, 그 왜 그런 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분명한 정부적 답이 없다 하면, 그럼 이제부터 대한민국 사람들은 누구나 할 거 없이 난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다 북으로 간다라고 하는데, 물론 간다라고 하는 건 본인 책임이지만은 국가는 거기에 가면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가, 그럼 거기 가면 북한의 대남 이런 그 암의 파괴 책동에 결국은 이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 대대로 내려오던 이 땅을 그냥 버리는 거 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도 북한을 버리고 왔거든요. 예. 북한과 싸우려고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 떠난 사람들은 본인이 그걸 갖다가 그런 목적을 가지든 안 가지든 거기 가서 그런 행위에 가담되게 되거든요. 네. 그런 위험성도 알려주면서 우리 국민들께 당신들이 함부로 북한에 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인생에 굉장한 그 착오이고 각오인가, 특별히 이 자유대안이 좋다면 그런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걸 계도라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게 뭐 옆집이 나 몰라 식으로 한다면 정부의 책임도 다하지 못하는 걸 뿐더러 우리 국민들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순간의 생각이나 판단이 잘못 때문에 일생을 망치는 이런 것들로부터 막아줘야 될 정부의 책임과 그 도리를 다 포기하는 아주 이게 그 극히 위험한 이런 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갈 사람은 가라. 참 마음에 와닿네요. 정말 대한민국의 정통성 부정하고 북한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통일부는 정기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던 사람을 거주 이전의 자유란 이름으로 그냥 방치했습니다. 마치 삼청 목선의 입항도 깜깜이, 이번에 나온 월북도 깜깜이, 도대체 이 나라의 안보, 미래가 어디까지 무너졌는지 걱정이 듭니다. 김은광 대표님의 NKTV도 시청 바라고요. 신의 한 수도 구독, 추천,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